현대인의 고질병 목 디스크.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이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최근 스마트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20대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 디스크 위험군이라고 얘기했었나? 이렇게 목이 이렇게 살짝 거북 보이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목 디스크가 있다면 어깨 통증과 팔저림, 거기다 두통까지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흔한 질환인 만큼 제대로 알고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목 디스크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경추는 땡땡땡이다입니다. 네, 토요일 아침에 좋은 습관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요즘 거북목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핸드폰을 볼 때도 이 자세를 보시고 노트북을 볼 때도 이 자세를 보시고 혹시 지금 TV도 그렇게 보고 계신 거 아니겠죠? 사실 이 몇 가지 자세만 봐도 이 목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신경외과 전문의 명민승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C자 컵을 이용해 여러분의 목을 A+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의 경추 건강을 책임지는 신경외과 전문의 명민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이 원장님. 굉장히 좀 튼튼해 보이십니다. 네. 예. 이 경추면 목뼈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네, 경추가 땡땡땡이다. 이게 오늘의 키워드인데요. 혹시 네. 뭐 짐작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있죠. 먼저 하세요. 예, 아니 근데 오늘은 뭐 내가 그냥 저 나온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차피 네. 이제 목 제일 짧은 우리 저 강경훈 씨가 맞출 것 같으니까 내가 뭐겠나. 부산에 하면 정말 복잡한 노타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연산 노타리, 서면 노타리, 부전 노타리, 수영 노타리 곳곳에 차선들이 쫙 모이잖아요. 네. 우리 여훈 씨처럼 머리가 이만하잖아요. 네. 갑자기 쫙 늘어 요딱 모이는 거야. 요 딱 모이고 그다음에 또 이만히 피지. 이거 근육하고 비계덩어리인데. 그래갖고 쫙 이렇게 쫙. 요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목 디스크는 강영훈 씨를 생각해서 이만한 머리에서 요렇게 좁아지가 이만한 비계덩어리가 되는 요 중간 병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 혈압 오르시겠어요. 고혈압으로 실려가실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병목입니다. 예, 강병목입니다. 예. 참. 예. 좋아. 뭐 좋은 말씀이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목이 굉장히 짧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네. 예, 목 디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 명 원장님이 경추는 땡땡땡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게 어딘 줄 압니까? 어디죠? 머리가 이렇게 이따만하게 하면 이렇게 머리가 제일 무거워. 다들. 그렇지. 그래요? 머리가 무거운데 이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는 게 바로 이 목입니다. 네. 이 목이 지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은 주춧돌이다. 또는 대들보다. 대들보가 나은 것 같아. 대들보요? 너는 참 공클의 대들보다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빠요? 오빠가요? 나 처음 들었는데? 그렇다고 밟고 가진 마세요. 예, 예. 경추는 대들보다 이거 완전 정답인 것 같습니다. 병목점, 대들보 뭐 많이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저는 이 척추 엑스레이 사진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네. 그렇지. 네,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차례로 쌓여져 있는 게 약간 도미노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도미노다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요. 도미노도 하나만 쓰러지면 전체가 다 틀어지거나 쓰러져 버리잖아요. 이것도 약간 척추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경추는 도미노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정말 한 분도 저는 공감이 안 돼서 여러분들 제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네. 다미 씨가 제가- 과학적으로요. 네. 제가 지금 전생이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속적으로 갑니까 이제? 제가 전생에 저쪽 유럽계 쪽 귀족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옷이 이렇게 목 끝까지 올라오는 그런 레이스 달린 이런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귀족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다닙니다. 목 길게. 네. 이 귀족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인사도 이렇게 꿋꿋하게 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중국 소수민족 중에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이었어? 제 기억이 잘못됐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만큼 이 경추는 자존심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경추는 자존심이다. 자존심입니다.
어떻게 원장님 혹시 진짜 일말의 가능성으로 저희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모두 말씀하신 것들이 다 대부분 다 맞는 내용이에요. 저도 네네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정한 키워드랑은 조금 다릅니다. 다 틀렸어요? 네, 뭔가요? 다 다릅니다. 다들 성인들 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경추는 아파트다입니다. 아파트. 뭐야 이거 짠지. 경추가 아파트이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원장님? 네, 저도 경추는 뭐로 할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요. 요즘 아파트 노래가 이제 유행이니까 그죠. 대세에 맞춰서 아파트라고 하기로 하고 이제 내용을 조금 넣었는데 네. 아파트 게임 다들 혹시 해보셨어요? 네. 네. 아파트 해보죠. 게임 하면은 누가 걸릴 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죠. 그냥 랜덤으로 정말 네. 걸리는 거잖아요. 목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네. 제가 목디스크라고요? 저는 목디스크 뭐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이런 말들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목디스크 정확한 원인은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미 목디스크가 발생한 결과를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게임과 목디스크랑 그런 공통점이 있다가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보면 뭐 1층부터 고층까지 있잖아요. 요즘에는 워낙 뭐 고층이 많아가지고 뭐 50층, 60층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물에 사시는 분들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생각하시면 경추 질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층이나 2층 이런 저층에 사시는 분들 뭐 하다못해 10층 정도까지는 힘들어도 그럴 수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이면 어떻게 되겠지만 그죠, 그죠. 10층만 돼도 뭐 10년, 10층을 매번 걸어 다녀야 된다. 그런 거는 정말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경추 디스크도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도 어려워지죠. 그래서 고층에 있으면 있을수록 빠르게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지만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막, 정확하네요. 예를 저래 드시니까 막 머리 잘 안 돌아가는 담이도 쏙쏙 들어오지. 저한 번에 이해했어요. 그렇지, 네, 그렇지. 무슨 소리세요? 자,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 보면 몇 번 뭐 이렇게 말해요. 뭐 5번 뭐 6번 뭐 이러는데 경추도 그렇게 번호를 붙이는가요? 또 그러면 허리 구조와 또 비슷합니까? 네, 일단은 모든 척추는 다 번호가 있습니다. 경추, 흉추, 요추 다 번호가 있게 되고요. 일단 재료에서부터 숫자를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랑 경추랑 다른 점은 허리는 총 5개의 뼈와 꼬리뼈까지 해서 6개로 보고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셉니다. 다만 이제 경추는 구조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여기 모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1번 뼈고요. 네. 이게 2번 뼈입니다. 그래서 1번 뼈랑 2번 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없어요. 빨간 게 디스크야? 아니요, 여기 노란색 노란 거, 고무처럼 노란 게 보이는 게 없네.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게 디스크고요. 그래서 보통은 엑스레이를 볼 때도 2번 뼈를 기준으로 세게 되고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있고 밑으로 이제 흉추가 되는 거죠. 요즘 핸드폰 뭐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요거 달고 살거든요. 그죠. 저도 이제 네. 한 번씩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쵸. 앉아서 이렇게 하시니까. 진료를 보고 아니면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할 때마다 항상 화면을 많이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뭐 스트레칭을 해주곤 하는데 힘들죠. 대부분 집중하게 되면은 머리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뭐 고개를 숙여서 보게 되고 네. 이런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 경추 자체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막대기에 네. 공이 딱 올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가 공이죠. 네, 머리가 공인데 좀 무거운 공이겠죠. 얇은 막대에 무거운 공.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 막대가 똑바로 서 있으면 위에서 좀 누르더라도 이 막대가 부러지는 일은 잘 없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생각하면은 누르면 누를수록 중간 부분이나 뭐 취약한 부분이 부서지기 쉽겠죠. 네. 목 디스크도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고인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영훈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목 디스크가 걸리기 쉽지 않은 목입니다. 제가 목이요? 짧고 굵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막대가 맞지? 짧고 구덩이 굵으면 굵은 거니까. 네. 그럼 목 디스크가 잘 안 생겨요. 그래요? 근데 이제 목 디스크가 있다는 말은 자세가 매우 안 좋다는 거겠죠. 인정하십니까? 많이 컴퓨터를 인정합니다. 했거나. 인정합니다. 진짜 목 디스크 있대요. 있어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그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따라오는 증상들이 막 어깨도 아프고 막 이런 맞아, 팔 저리는 것까지는 없는데 이걸 선생님들이 뭐 방사통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어디가 좀 이렇게 연관돼서 아픈지 증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요. 네, 일단은 목 디스크로 인해서 아플 수 있는 부위는 목에서 나오는 신경,
목 부위마다 신경이 다 나오거든요. 그 신경이 지배할 수 있는 모든 부위가 아플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환자분마다 쉽게 말해서 뭐 4번, 5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망가졌나 아니면 5번, 6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망가졌나에 따라서 증상은 조금씩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지배한다고 알려진 부위가 뒤통수부터 귀 뒤쪽 그리고 목을 따라 가지고 양팔 그리고 가슴 이 정도 부위까지 그리고 등 쪽까지는 다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위의 모든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두통이나 생긴다든지 아니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이명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눈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프다. 이런 분도 있고 뭐 볼 쪽으로 감각이 이상하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제일 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가 아프다. 등이 아프다. 어깨에 누가 계속 앉아 있는 것 같다. 뭐 손이 저리다. 이런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분은 목 디스크로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병원을 가신 분이십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목 디스크가 있으면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삶의 질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많이 좀 힘들 정도로 뭘 하지를 못할 정도라 뭐 집안일이든 아이들 보는 거든 식사 챙기는 것도 너무 힘들 정도로 팔까지 통증이 이렇게 내려오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여러 번 깨면 또 이제 이 통증 때문에 다시 잠들기 힘들 정도로 좀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진료 보게 됐어요. 야,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증상이 많이 처음에는 심했던 어깨 거예요. 문제인 줄 알고 어깨 진료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목 때문에 그런 거라고 목 디스크, 그러니까 디스크 쪽으로 보라고 하셔가지고 왔는데 정말 이쪽으로도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잠깐만 누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뭐라 그러지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하면서 예. 그리고 목도 이렇게 베개를 엄청 바꿨어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베개 문제인 줄 알고. 근데 베개 바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어깨 한 부분만 아프다, 아니면 날개뼈 한 부위만 아프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부위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렇게 여러 군데의 통증들이 동시에 발생을 하고 그리고 뭔가 잠을 잘 못 잤거나 뭔가 고개를 어떻게 잘못했는데 딴 데가 아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 이제 우리가 목 디스크를 보통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하니까 거북목도 좀 있으시고 위쪽에 이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쭉 매끈해야 될 부분들이 다 조금씩 볼록하게 변형이 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옆모습만 봐도 우리는 이거를 디스크 질환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저렇게 뭐 마디마디 있는 곳이 디스크고 그 디스크가 신경을 눌려서 정상은 여기 2번, 3번 있는데 이 디스크는 완전 정상입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동그랗게 생겨 있어야 돼요. 부드러운 동그란 모양을 가져야 되고 근데 이 뒤쪽으로 검게 밀려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운데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조금 누르고 있고 이런데 이제 양쪽으로 나오는 신경들도 조금씩 눌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계속 눌려 있다 보면 염증이 생깁니다. 신경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 통증들이 이제 뻗어나가면서 다른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목이라든지 뒤통수, 뒷골 뭐 이런 데 통증 심하신 분들은 뭐 안구통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어지럽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하실 거고 그리고 5번, 6번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위인데 5번, 6번이 보통은 어깨라든지 팔 통증, 그 다음에 날개뼈 부위 통증 이런 걸 관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오른쪽도 이렇게 문제가 있고 왼쪽도 이렇게 눌려 있어서 왼쪽은 신경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좁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부위, 이렇게 쭉 내려오는 부위 이런 데까지 통증이 다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 번 경추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분은 좀 증상이 심하셨는데 수술을 하셔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튀어나온 정도나 이런 게 수술을 할 만큼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디스크 성형술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디스크가 안 좋은 부위에 바늘을 집어넣습니다. 바늘처럼 생긴 기계를 집어넣고 여기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줘서 열을 발생시켜줘요. 우리 전자레인지도 보면은 뭐 직접적으로 열을 안 가는데 전기로 해가지고 열을 발생시켜서 따뜻하게 만들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고주파 자극을 주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디스크는 콜라겐이 한 70%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이에요.
미열을 가해서 얘를 수축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바늘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쪼그라뜨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당겨 들어오겠죠. 그런 거를 안 좋은 부위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또 줄이고. 그래도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시술 받고 나면 괜찮아지시겠죠? 이 염증들이 제가 시술을 한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염증이 해소되는 데 기간이 필요하고 보통은 이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염증을 없애는 주사 치료는 조금 추가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주파를 이용해서 크기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국소 마취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정확한 디스크 위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긴 바늘을 집어넣게 되고요. 그 긴 바늘을 지금 넣고 있는 장면인데 그 고주파 전류를 흘려주면은 디스크가 수축하면서 증상 호전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얇게 바늘이 들어가서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지금 오른쪽 어깨 아프세요? 오른쪽 어깨 느낌이 좀 있어요? 어디가? 왼쪽. 깨어 계시네요. 네, 저렇게 이제 깨어 있는 상태에서 바늘 넣어서요.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치료하게 되고 시간은 15분 정도 걸립니다. 일단은 목 디스크라고 해서 너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 디스크는 암이 아니에요. 죽는 병 아닙니다. 그리고 완치가 안 되는 병도 아닙니다. 치료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는 조금 안 좋을 때 오시면 오실수록 더 간단한 치료로 나을 수 있거든요. 일단 안 좋다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검사,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중간하게 검사해가지고 환자분을 상대로 이 치료해보고 안 나오면 딴 치료하고 이런 거는 저는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검사를 받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여서 안 아프시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목 디스크가 심하지 않다면 뭐 이런 시술과 같은 보존적 치료로 목 디스크를 달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 일단은 이제 디스크 성형술까지 안 가고 낫는 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뭐 운동치료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물리치료, 약물 복용,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조금 환자분들이 싫어하는 게 주사치료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조금 전에 한 디스크 성형술과 같은 침습적인 이제 최소 침습 치료들입니다. 그런 치료만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나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환자분들 중에 증상이 별로 안 심한 경우 그랬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 결과 자체는 엄청 안 좋은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검사 결과는 정말 비교적 괜찮은 편인데 증상이 엄청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 있어서 이제 치료가 고민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환자의 증상보다는 저희가 영상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많이 말하거든요. 언젠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도 조금 고려하지만 영상 검사 결과대로 치료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뭐 다른 시술 말고 뭐 주사 치료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그 주사인가요? 네, 주사 치료는 이제 정확하게는 저희가 쉽게 주사 치료라고 말을 하지만 신경 차단술이라고 부르는 방법이거든요. 네, 신경에다가 직접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신경 주변의 염증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통증을 개선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이 성분에 스테로이드가 조금 포함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가 정말 좋은 약이거든요. 스테로이드만큼 좋은 약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 좋은 약인데 이게 남용되고 오용되고 하니까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대체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몸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넣어주게 되면 염증을 확 줄여가지고 이제 통증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치료 방법이었기 때문에 주사 치료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 환자마다 느끼는 통증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범위도 넓잖아요. 그만큼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보실 때 언제 좀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나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피하고 싶은 게 수술이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처음 앉아서 하는 말이 저 수술은 안 할 건데요. 이렇게 말해요. 미리 그러면 말씀을 이제 처음에 오자마자 하시는군요. 손이 약간 잘린 기분입니다. 저는 낫게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한 손 빼고 한 손으로만 낫게 해줘라 뭐 이런 말이라서 이제 그 말 듣는 순간부터 부담이 가기 시작하는데 그 수술은 첫 번째 기준은 이제 아까 말했던 모든 치료를 다 해봤는데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
당연히 마지막 방법이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MRI 검사를 해봤는데 디스크가 엄청 심하게 터져 있어요.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지도 못하고 뭐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분한테 이 치료 저 치료 다 한다고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겠죠. 그쵸.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비가 있는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마비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못 걷거나 팔을 못 쓰거나 이런 걸 마비라고 생각하는데 무서워요. 그런 마비가 아니라 일단 원래 뭐 팔을 쓰고 하는데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 팔을 이렇게 올리는데 뭔가 약간 예전과 다르게 힘이 조금 붙인다. 그런 것만 있어도 저희는 마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환자분의 주관적인 느낌도 보고 저희가 이제 평가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마비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경이 죽어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힘이 빠진다는 거는 우리 신경 주변으로 이제 조그마한 혈관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눌리면서 혈관이 좁아지겠죠. 그러면은 산소나 이런 영양분들이 신경에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신경이 죽어갑니다.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경이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빠졌을 때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경추 수술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공을 확장해 주는 수술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목 뒤로 들어가서 구멍만 조금 뚫게 하게 되고 그 말고는 이제 앞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목 앞쪽에 이제 5cm 정도 절개를 하고 디스크를 통째로 제거하고요. 그러고 나서 인공 디스크를 넣어주는 그 척추체 유압술이라는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러면 그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해서 하시는 거예요? 증상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양측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한쪽에만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목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걸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예. 이게 많은 분들이 뭐 허리나 목이나 이 디스크 수술은 무섭지. 괜히 이거 회복도 그래. 느릴 것 같고 뭐 일상생활 돌아가는데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래가지고 심할 것 같잖아. 맞아요. 그래서 마비 꺼려 올 것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또 목 디스크 수술이 또 좀 회복이 빠른 편인가요? 뭐 비교적 어때요? 목 디스크랑 뭐 허리 디스크랑 비교를 하잖아요. 네. 목 디스크 환자들이 훨씬 회복이 빠릅니다. 아 훨씬이요? 네, 훨씬 빨라요. 차이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한다는 거는 그 부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네네. 당연히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허리 있는 부위는 엄청 두껍고 목은 얇잖아요. 들어가는 깊이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 그 침범을 하는 정도가 목은 엄청 조그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은 하고 나서 하루 이틀만 지나도 수술한 부위도 별로 안 아프고 증상 자체도 조금 빨리 좋아지고 그런 경향이 있고요. 허리는 이제 하고 나면은 증상 자체는 좋아지는데 수술 부위가 아프다고 며칠씩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 게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경추 수술한 사람들은 뒤에서 하는 내시경 수술 같은 거는 하게 되면 2, 3일만 지나면 환자분들 집에 갑니다. 집에 우와, 그렇게 가서 짧게요? 그리고 일단은 목이 하는 역할이 머리를 지지하는 것 정도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가게 되면 목이 별로 하는 일이 없어서 거의 일상생활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됩니다. 아, 좋네요. 콩클 메디컬 지식 배틀 기다 아이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항상 기다렸던 등장 인물들이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다미와 영훈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랑 대본이 달라요? 오빠 오늘 나랑 어디 쪽 가자. 준비해. 어디 가는데? 아니 뭐 봄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봄도 오고 하니까 이불이랑 뭐 베개랑 좀 새로 살려고. 우리 담이 오빠랑 결혼하려고 혼수 준비하려고 하는구나. 야 근데 신박하다 야. 이불집에서 한 이불 덮고 자자라고 프로포즈 하려고 담이. 어머머머. 우리 엄마가 지금 목 디스크가 있으셔서 이게 경추 베개를 좀 살려고 그러는데 아 장모님이? 무슨 막말이야. 경추베개 그거 좋다고 막 얘기하니까 상술이야. 그 필요 없어 경추베개. 지금 100만 경추 베개 CEO 분들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일단 내가 이 문제만 내고 도망가야 강명훈 되겠다. 씨입니다. 여러분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추 질환 환자는 경추 베개를 사용해야 한다. 맞으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기다이다. 당신의 선택은 준비하셨죠?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 이상하지. 고체류예요 오늘도. 고체 듀오 아이가 그 한담이 씨. 맨날 이렇게 가요. 그러게요. 천문이니까요. 네. 와. 베개 갖고 이래 해결할 것 같으면 맞아요. 이게 뭔 소용이 있냐고 그게. 맞아. 베개로 경추 질환 환자가 됐는데 베개 갖고 될 것 같으면 지금 말이요 선생님 나오면 안 되지. 다른 거 해야지. 검사나 판사 해야지. 뭐 때문에 베개 사장이 나와야 되네. 뭐 차라리 예, 베개 사장, 네. 별이 2개 뭐 이런 사람이 나와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아니다 아니면 내 진짜 이 자리에서 딱 넣고 네. 두 번째 문제 푼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최임 씨는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베개로 치료가 가능했더라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수술하기 싫어하시는 환자분들, 주사 맞기 싫어하시는 환자분들, 그냥 베개로 주면 되잖아. 베개만 사드리면 처방료 되는 문제인데. 베개 1개 이렇게 쓰면 되잖아. 네,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미 씨 뭐 바꿀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아니, 안 시에 바꿉니다. 절대 안 바꿉니다. 예, 예. 왜냐면은 제 친구 중에서 화명동 사는 김모 씨가 있는데 네네. 이분은 베개가 7개를 가지고 있어요. 어. 이게 높은 베개부터 낮은 베개, 진짜 조그만한 뭐 이런 베개 있잖아요. 목베개요, 목베개. 목시 뭐 여기만 베는 거 있더라고요. 네네, 네. 있어요, 있어요. 뭐 종류별로 다 있는데 이 목이 하도 안 좋다 보니까 7개를 바꾼 거예요. 근데 결국 경추 베개를 베니까 아 이래야지 다음날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아진 걸 실제로 봤기 때문에 네.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람이 그걸 낳은 거는 어찌 낳았냐면 항상 이런 게 텔레비 보고 이거 뭐 핸드폰 보다가 베개 찾는다고 맨날 온다 이래 낳은 거야. 이 사람이 베개 찾는다고 맨날 일하다가 저 베개가 좋을까 이 베개가 좋을까 이러다가 낳은 거야. 한담이 씨는 친구의 쓸데없어요. 임상을 바탕으로 네, 예, 인상을 두다. 바탕으로 저는 예, 예.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담이 씨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과학적으로 지금 얘기를 제일 했네요. 예. 과학적이야. 친구의 임상을 바탕으로. 아, 인상가. 인상이었습니다. 자, 원장님 궁금한 요즘 뭐 경추 베개 많이 쓰시거든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다들 설득력 있으셔가지고 네. 제가 깜빡 속겠죠? 네, 제 사기꾼이야,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지 약간 네. 의문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네. 아니다. 아이다였습니다. 나. 근데 조금 놀라운 게 네. 고인범 선생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네. 엄청 밀접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 이제 경추 베개 저한테 진료실에서도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제가 경추 베개를 팔지 왜 여기서 의사를 하고 있겠냐 맞네.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네. 그래 그리고 베개 이제- 쫙 치해놓고 이 사람 이거 올라오고 이러고 올라가지. 그리고 또 어떤 베개 뭐 베는 게 좋냐 뭐 무슨 브랜드 이걸 말하면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거든요. 베개 자체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경추 질환 환자에 한해서는 경추 베개를 베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경추 베개의 정확한 역할은 대부분이 인위적으로 이제 C자형 커브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경추 질환자는 대부분 이미 목 모양이 변형이 와 있어요. 일자목, 거북목 이렇게 변형이 돼 있어서 심한 분들은 똑바로 누웠을 때 머리가 뜹니다. 그 정도인데 그런 분들한테 C자형 컵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베개를 집어넣으면 주무실 때도 목이 휴식을 못 취해요. 자고 일어나면 더 아픕니다. 그래서 경추 베개를 그렇다고 제가 뭐 경추 베개가 나쁘다, 사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CEO들이 많이 저희가 반감을 가지겠죠. 방송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경추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 경추 베개 좋아요. 좋고 그리고 경추 질환 환자라도 엑스레이상에서 C자형이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서 C자형을 회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경추 베개를 사용하기 좋지만 경추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콩쿨 메디컬 지식 배틀 기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누구죠? 누구요? 기다이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AI가 뭐 시키라? 하이 체림. 띠링. 안녕하세요, 영은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 야, 네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 좋다, 야. 근데 내가 목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거든. 근데 이상이 없다네. 그러면 목 디스크가 아닌가? 네, 목 디스크 말씀이시군요. 목 디스크는 경추 부분에 있는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그 위치가 변형돼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목에 이상이 없대. 그러면 이제 목 디스크가 아닌 거지?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을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었는데 목 디스크가 아니라니까 목 디스크가 아닌 거 아니야. 그지? 야, 그지? 이건 AI가 아니고 네, IA야. 바꿨어. 병원을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건 IA야. IA. 쓸쓸해. AI가 아니야. 바이러스를 얼마나 먹었으면. 갖다 버린다. 어,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엑스레이에서 목에 이상이 없으면 목 디스크가 아니다. 맞으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결정했습니까? 네. 1, 2, 3 들어주세요. 기다. 아니다. 와, 계속 갈리네 이렇게. 그러게요. 당연히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게 디스크라는 게 이렇게 튀어나와야지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신경도 그렇죠, 눌리고 이러는 눌리고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때로 모른대. 네. 근데 엑스레이 찍어서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목 디스크가 될 수가 있죠? 디스크가 뭐 튀어나오든 아니면 뭐 신경이 눌려져 있든 삐끗하든 뭐 아파트라면서요. 네. 그래서 네. 이상이 없으면 괜찮다. 그래서 아하. 기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재은 씨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 포인트가 엑스레이라고 생각해요. 엑스레이에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출제 잘한다. 의도를 살펴보니까 네, 잘한다. 엑스레이가 문제인데 왜냐하면 엑스레이로는 목 디스크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한다. 왜요? CT나 MRI를 잘한다. 찍어봐야죠. 근데 나는 여기 하나 붙어서 엑스레이도 알 수는 있지만 네. 더 숨어 있는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사진 가지고 다 했던 흑백 그림은 네. 전부 다 MRI입니다. 오, 엑스레이 아닙니다. 예리하세요. 그게 동그란 게 나올 거는 엑스레이는 정면만 되지 네. 동그란 부분 뭐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뭐 3D 사선 로, 위에서 네. 나오는 거는 전부 다 MR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엑스레이도 정면으로 찍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이건 다는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못 바꾸는 아니다. 이는 못 바꾼다. 아니 왜냐면 엑스레이를 먼저 찍고 난 다음에 디스크가 아 맞구나 이러면 MRI까지 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엑스- 첫 판부터 어떻게 MRI 아, 맞죠? 자, 알겠습니다. 약간- 만약에 이 문제까지 한다미 씨가 틀리면 역시 명불허전 빵담이. 저 시집 가야 돼. 와이켜 나좀 약간 인신공격까지 나올 정도로 치열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정답은 아니다. 망했네. 에이. 네, 이게 근데 우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제자의 의도를 조금만 파악했다고 그렇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긴 했는데요. 우리 아빠 튀우고 있는데. 아.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준비하게 됐냐면 예, 예.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 자기가 처음에 이제 목 디스크 증상이 있어가지고 어느 병원에 가서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네. 의사가 목에 이상이 없다. 목 치료 안 해도 된다. 이랬는데 환자는 계속 아프대요. 네. 그래서 안 되다가 병원을 수송을 해서 이제 저한테 오게 되면 제가 처음 하는 말이 이제 증상을 물어보겠죠. 물어보고 이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랬는데 엑스레이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이 사람은 디스크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MRI를 찍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장비예요. 그렇지. 맞아.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는 그 공간이 좁아졌는지 그대로인지만 알 수 있지 뒤로 튀어나왔는지 안 튀어나왔는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크가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는 대부분 공간이 좁아져서 엑스레이만 봐도 바로 표시가 나요. 근데 젊은 층들은 네. 디스크가 워낙 탱글탱글하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서 디스크가 좀 빠져나와도 엑스레이에서 거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혹시나 목 디스크 증상이 있고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증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MRI를 꼭 찍어 보셔야 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 둘이만 박수 쳐? 제가 박수 쳐줄게. 한담이 화이팅! 예쁜 한담이 화이팅! 지금 머리만 그 짧은 지식이라 한담이 빵! 빠방 빠방! 두번 죽이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무슨 다해주세요. 일이야. 최선을 네. 다해주세요. 아 당연하죠. 또 항상 맞춰주시고요. 최선이에요. 2대 0. 마지막 클로징은 누구에게 갈지.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합니다. 야, 뭐 경인 치료기 와 저런 기다 있는데 영원아, 얘가 빨리 나와. 야, 저 아버지 저 하나 사도. 와, 저거. 저 소용없습니다. 네?
소용없는 거는 이 새끼야. 내가 네 아들이라고 키운 게 다 소용없는 게야 있잖아. 지금 막 쭉쭉 늘려주지. 막 뼈를 막 간격을 빡빡 늘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그냥 쑥쑥 들어와 죽인다 저거. 아버지 안 그래도 목도 짧은데 이게 억지로 땡긴다고. 아유 큰일 납니다 아버지. 아유. 아니 저런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저 산스장 저 약수터 옆에 가가지고 거꾸리나 하시고 그럼 쫙쫙 늘어납니다. 효자네. 제가 아주 좀 뛰쳐라 이 자식아. 목이 다 올라오네. 소리를 안 지르고 소리 안 들리지. 아, 진짜 시끄럽네요. 토요일 아침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자, 이 아빠 죽겠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 견인 치료를 계속하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간다. 맞으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선택해 주세요. 견인 치료 꾸준하게 하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가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견인 치료를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싸움이네. 견인기 사는 거 아니냐. 네. 아니다. 그거 가지고 무슨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가냐. 자, 선택해 저는 주세요. 뭐 아무거나 들어도 될 것 같고 두 분이 문제네요. 네. 아 떨리네요. 담임 씨 먼저 들어주세요 그러면. 담임 씨. 아, 뭐 힌트를 듣고 따라오실 분은 따라오세요. 뭐 되는데? 저는 아니 빵집을 따라가라고? 아니다. 아니다. 아 저 아니다 들라 했는데. 아 나도 아니다 오세요. 편하게 오세요. 왜요? 자, 하나, 둘, 셋. 아 저도 아니다인데. 아니다. 어. 아니다. 뭐 나를 아이다라 한 이유는 네. 견인 치료기를 뭐 한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일단 튀어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게 넓혀주면 고무줄 당기듯 있다가 넓혀주면 톡 들어가고 또 뭐 어찌하면 또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디스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계속 이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뭐 잘라주든 좁혀주든 뭐 피해주든 해야 이게 안 돼 있어 안 아픈 거지. 이거 견인치료 땡기갖고 해서 뭐 디스크 있다가 고무줄처럼 똑 들어가고 또 붙으면 또 아프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니다. 아니다. 아 이거 정답 아니면 가야 되는데. 담임 씨가 오늘 가장 먼저 또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꾸기도 싶어. 이거 빵점인데. 이거. 그러니까 전 바꿀래요. 그래. 전 바꿀래요. 왜요? 역시 똑똑하네. 저는 기다려 큰 가겠습니다. 실수하시네. 네. 기다려 가겠습니다. 잠깐 왜 얘기 기다려 간 이유가 이거 뭐예요? 뭔데? 어쨌든 왜요? 이거 견인 치료도 병원에서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효과가 있으니까 같이 병행하시는 거 아 아닐까요? 그럼 나도 바꿀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나 혼자 맞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치료는 아, 참. 병원에서 해야지. 이 뭐 견인기 이거 자꾸 돈 들이지 마세요. 그 병원 요새 MRB도 많이 내렸대요. 보험 처리 된대요. MRI. 병원 가. MR은 가수들이 쓰는 MR 거죠. 가수들 쓰는 CD고. 네, 제가 뭐라 그랬죠? MRI. 기억력도 짧아져가지고. 네. 에이, 어쨌든. 똑똑하면서 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모든 치료는 병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보조 제품은 의사분이랑 상의하시고 구매하세요. 근데 다미 씨가 틀리면 다 틀리더라고 항상.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이 따라가기도 쉽지.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진짜 일단 떨리네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 애매하죠? 왜 해야지? 그 문제의 정확한 그 문구를 봤을 때는 네. 네. 아니다. 아니다. 이럴 수가. 쌤이 오늘 엔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또 맞으면 다 맞잖아. 담임 따라 맞춰서 담임 따라 담임한테 고마워하세요. 맞으면 다 맞잖아. 담임한테 고마워하세요. 절대 안 하시지. 네. 일단은 그 견인 치료는 실제로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렇구나. 견인 치료를 하면 목 디스크 환자한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디스크가 들어간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네. 견인 치료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목 디스크가 원래대로 회복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견인이라는 걸 이제 끌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눌려있던 신경이 일시적으로 풀려요. 네. 그래서 증상 호전은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증상 호전이 되고 해서 그거를 반복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에 신경이 적응될 정도까지 버틸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증상이 어느 정도 없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디스크는 계속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이 안 되거나 견인 치료를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를 들어가게는 하지 않습니다. 내 애를 잘 내. 정확하게. 네. 명확하고 명쾌하고. 알겠습니다. 아유, 이런 또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담임 씨한테 고맙다고 한 말씀 왜? 해주세요. 담임 씨 덕분에 맞추셨잖아요. 제 덕분이에요? 뭐 덕분이에요, 뭐. 뭐 덕분이 빵점 맞는 사람. 아니, 내가 어차피 뭐 빵점 맞는 사람. 빵점 맞는 아한테 내가 뭔 덕이 있다고 내가 참말로. 오늘의 클로징은 꼬인보!
흑심대 소파 어디서 구입하십니까? 이제 생산 공장에서 정확한 상품을 직접 선택하십시오. 품질, 가격 모두 만족하실 겁니다. 딱딱하지 않고 편안한 잠자리로 상쾌한 아침을 한방 흑심대 부산 5-4개에 112. 네, 원장님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고개를 숙일수록 목 디스크 확률이 높아진다입니다.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 많이 숙이는데 평소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우리 몸에 가해지는 이제 킬로그램 수가 변한다, 압력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우리 머리 무게가 보통은 작은 사람은 한 5kg, 많이 나가는 사람 뭐 8kg, 9kg 이렇게까지 나간다고도 하는데 네. 이런 이제 그 머리의 무게가 그 목에 가해지는 힘이 15도 정도씩 숙일 때마다 6kg 정도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본다고 이제 요 정도 숙이면은 대략적으로 막 30도에서 45도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12kg에다가 5kg만 더해도 17kg 정도가 되겠죠. 근데 좀 많이 숙이면 45도, 60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심한 경우에는 27kg, 28kg 이런 무게가 목에 가해지는 거예요. 근데 5kg 정도 가해졌을 때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목이 27kg, 28kg 되면 5배 정도 증가하잖아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목이 5배 정도 빨리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목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하면서 고개를 많이 숙이면 목에 부담이 많이 가서 목 디스크에는 퇴행성 변화가 쉽게 오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고개를 좀 젖히거나 돌리거나 하는 그런 스트레칭이 좀 도움이 되겠네요. 당연히 목 스트레칭을 하면은 목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그 목 디스크 환자는 네. 목을 뒤로 젖히잖아요. 네. 아파요. 왜 아파요? 신경이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안 해야 됩니다. 목 디스크가 실제로 있는 환자분들은 치료되기 전까지는 목을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은 안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목 스트레칭 하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연배가 이제 저보다 더 있거나 저랑 비슷한 또래들은 예전에 막 국민체조 이런 거 학교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목 막 돌려요. 네. 이렇게 돌리는 거는 안 좋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목을 회전하는 거는 관절에 부담을 주고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냥 깍지를 끼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요. 힘을 딱 주고 뒤통수로 손을 밀어줍니다. 안 움직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목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힘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절에 무리는 안 가고 근육만 조금 풀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 자주 해주시면은 목 모양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거북목이 좀 심하다. 그리고 내가 목이 자꾸 좀 자주 뻐근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고 숙인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근육이 만져집니다. 이제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고 뭐 목비근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만져줬어요. 이 근육을 조금 만져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만지면서 풀어주시면 평상시에 있을 때 좀 스트레스 긴장 완화되는 효과도 있고 자세도 조금 교정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되게 시원해요. 여기 귀 밑으로 이렇게 뻗은데 네, 여기 맞아요. 말하는 거 맞죠? 네. 와. 네, 이번에는 목 디스크 수술 받은 환자분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회복되셨을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작년 4월 뒷목 통증과 함께 어깨부터 손까지 저리는 증상이 있으셨대요. 왼쪽 요 뒤쪽에 강배근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아팠거든요. 근데 심하니까 딱 걸을 때도 팔까지 그 진통이 왔어서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갑자기 아프니까 담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다른 정형외과 가갖고 검사해보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 처음에는 그쪽에서도 디스크를 그걸 모르더라고요. 이리저리 다니다가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도저히 안 돼갖고 MRI 찍고 디스크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 그 당일날 바로 수술을 해갖고. 야, 원인을 못 찾아서 많이 고생을 하신 거네요. 네. 환자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환자분이 이제 처음 오실 때 사진이거든요. 예. 놀랍겠지만 이거 누워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목을 옆에서 보고 있는 건데 누워 있으면 당연히 머리가 바닥에 붙어 있고 등이랑 이렇게 돼서 머리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추가 C자형이 커지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C자로? 지금 보면은 이제 그래야 되는구나. 전반적으로 머리가 완전히 앞으로 숙여져 있죠. 엄청 심한 거북목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북목이 너무 오래되고 하면서 디스크에 너무 많은 무리가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디스크가 파열이 된 상태셨거든요. 여기 보면 뭐가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신경이 완전히 압박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MRI를 저희가 찍고 단면을 봤을 때 왼쪽 편으로 해서 이렇게 디스크가 완전히 다 튀어나와서 왼쪽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증도 너무 심하고 팔에도 힘이 또 잘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진행했거든요. 이제 원인을 찾았으니까 거의 반 정도 치료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뼈랑 디스크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신경이고요. 근데 신경이 지금 허옇게 변색이 돼 있죠. 이게 이제 피들이 원래 통하면서 신경 주변으로 혈액을 공급해서 신경을 잘 먹여 살려야 되는데 너무 눌리다 보니까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허옇게 질리면서 점점 죽어가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이미 뼈를 조금 갈아내고 들어간 상황인데 디스크로 보이는 걸 찾아내가지고 다 끄집어냈습니다. 다 끄집어내고 디스크들이 잔뜩 이렇게 나오게 됐죠. 나오게 됐고 저 하얗게 보이는 게 다 디스크거든요. 그래서 저 디스크들 제거하고 나니까 신경 길이 열리는 게 수술하고 나서 보이죠. 우리가 보조기 채우고 할 때는 목 모양이 조금 더 좋았어요. 조금 이제 목 모양이 약간 앞쪽으로 나와 있는 모양이 조금 있긴 한데 2번 이뼈 이게 2번 뼈거든요. 2번 뼈가 7번 뼈랑 같은 선상에 위치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뒤로 오시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지금 하고 있다는 운동 있죠.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팔을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면서 날개뼈 여기 양쪽을 조금 붙인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날개뼈 2개 있죠. 제 손이 여기 가운데 있거든요. 제 손을 딱 끼운다는 생각으로 팔을 내리면서 밑에 쭉 이렇게 뒤쪽으로 쭉 넣는다. 다시 올리시고 올리고 또 내리시면서 머리를 뒤쪽으로 쭉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반복하시면 여기 뒤쪽에 여기 근육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럼 목은 저절로 딸려서 뒤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턱걸이하고 연관이 있나요? 있죠. 턱걸이하고 매달리기 이런 거 하면 좋죠. 그러면 되죠. 턱걸이요. 그렇게 조금 해보도록 하시죠. 일단 안 아프고 일하니까 좋아요. 근육이 뭉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풀어졌어요. 이 목을 만져보면은 그 알이 베개 있는 거죠. 덩어리 같은 게 막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잠도 편하게 잘 수 있고. 보통 환자분들이 뭐 수술이라든지 시술을 한다든지 이렇다고 하면 엄청 겁을 많이 내세요. 뭐 예전에 뭐 허리 수술 받고 나서 못 일어나는 사람 봤다. 목 수술하고 나면은 뭐 마비되는 거 아니냐. 수술하고 시술해가지고 나아지시면 더 좋은 삶을 살면 살지 제약이 생기진 않습니다. 환자분이 원래 운동을 하셨는데 아파서 운동을 못 하셨다고 하면 치료를 받으면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일을 하셨던 분들도 수술하고 나서 일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환자분들도 뭐 수술할 때 동의서 받고 이러면은 아 잘해주십시오 뭐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제일 잘해내고 싶습니다. 당연히 저도 제 일에 보람을 느끼고 싶고 문제를 안 만들고 의사라는 게 환자분을 낫게 해드려야 되는 직업인데 낫게 하고 싶은 게 모든 의사들의 제일 보람찬 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무조건 낫게 해드리는 게 저도 보람찬 일이다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보람찹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게 혹시나 이거 수술을 했어요. 다 나았는데 일상생활 습관이 내가 또 잘못된 습관이 또 나와서 또 계속 뭘 쳐다보고 있다거나 이것 때문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번이 생기죠. 아, 진짜요? 2번을 고치면 3번이 문제고 3번 고치면 4번이 문제고. 네, 맞아요. 제가 아무리 고쳐놔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아니면 뭐 시술하고 나서도 항상 목 모양을 제가 엑스레이로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힘들게 치료받았는데 기쁘게 잘 지내야 되잖아요. 또 생기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런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세들, 습관들 아니면 이거는 진짜 목 디스크를 부른다 하는 자세들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장에서 모니터 위치를 조절한다든지 책상 높낮이를 조절한다든지 거리감을 조절해서 좀 잘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고 스마트폰을 볼 때는
보통 이렇게 들어서 많이 보라고 하거든요. 네. 들어서 잘안 보면은 되죠. 이제 팔은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네. 목에는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 뭐 정 힘드시면 거치대 쓰시면 되죠. 거치대. 그쵸, 책상 있는데 그쵸. 거치대 네. 해가지고 하시면 이제 제일 좋을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보는 나쁜 자세 중에 한 개가 네. 목 돌려가지고 소리 내시는 분들 있죠. 네. 맞아요. 나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엄청 하시는 분들은 네. 개운하다고요. 아, 뭔가 풀리는 것 네. 같다. 맞아요. 이런 말 하는데 그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 손가락 이렇게 소리 많이 내신 분들 보면 네. 마디가 엄청 다들 굵어져 있잖아요. 네. 목뼈도 그렇게 많이 하시면 마디가 굵어져요. 마디가 굵어지면 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아집니다. 그러면은 뼈마디가 굵어져서 신경길이 좁아진 거는 시술도 힘들고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은 이제 다 버려주셔야 되고 네. 제일 중요한 나쁜 자세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병을 키우는 분들 목이 조금 아파서 아니면 팔이 조금 저린데 이 정도 참고 지내면 되지. 바빠가지고 안 되겠다. 아니면 뭐 병원 오기 무섭다. 병원 가면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병원 못 왔다. 이렇게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만큼 병은 더 커집니다.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수술 안 해도 되는 분들은 수술하게 되고 간단하게 운동만 해서 교정만 해도 될 부분인데 뭐 시술을 해야 되고 늦게 와서 힘들다는 분은 제가 어떻게 더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검사를 정확하게 해보고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가야겠네요. 네,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 이렇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현대인의 고질병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건강주치 신경외과 전문의 명민승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클로징이다. 얼것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자, 2월은 다른 달보다 짧아서 더 아쉽고 언제나 시작했다 싶으면 벌써 2월의 마지막이 되는 달입니다. 3월이라고 해도 꽃샘추위가 보통이 아닐 텐데 여러분 봄이 시작이지만 마지막까지 추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개 클리닉 외에 여러분과 함께 했고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었습니다. 저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공개 클리닉 외를 떠나는 저도 시장 여러분을 다시 못 만나는 게 아쉽고 그러나 저는 토요일 아침 10시 10분에 똑같은 시청자 입장으로 건강정보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인범 아버지 안녕. 고생했어. 사랑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고인범 아버지 빠지고 다음 주에 봐요.